안녕하세요 여러분, 루루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. 1, 2편을 안 보고 오신 분들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. 그러므로 1, 2편을 보시고 지금이 3편을 보러 와주세요. 슝슝! 3편 4.13 호원 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. 말부터 어렵다고 지금 동영상 끄시는 분 곤란합니다. 그러면 안 돼요. 자, 4.13 호원 조치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. 이전 영상에서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했죠. 자, 그 다음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4월 13일 이 날에 호원 조치, 4.13 호원 조치를 누가? 전두환 대통령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. 자, 이 내용 너무 말 어려워. 자, 호원 조치 말 어려워. 자, 해석에 들어갑니다. 자, 호, 지킬 호, 헌, 법헌, 조치, 지키다, 법을 지키다. 택배가 왔어요. 오 마이 갓. 이 지금 말하는 헌법이 뭐냐? 그 당시 기존에 하던 헌법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누가? 전두환 대통령이 발표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 기존의 헌법이 어떤 거길래 전두환 대통령이 지키려고 한 걸까요? 그 당시 그 기존의 헌법은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자, 1편에서 직접선거가 뭔지 배웠죠. 직접선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. 직접선거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을 뽑는 선거에 우리가 직접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했죠. 그러면 간접선거는 뭐다? 국민이 직접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다? 국민 전체가 모두 선거권을 가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러니까 국민 일부만 선거권을 가진 것을 의미했어요.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처럼 국민 전체가 선거권을 가진 게 아니니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? 자기들도 직접 선거하고 싶겠죠. 직접 선거를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. 누구에게? 정부에게. 그런데 이 전두환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고요? 바로 이 4.13 호원 조치를 발표했어요. 국민들이 원하는 직접 선거제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뭐를 하겠다? 기존의 헌법인 간접 선거를 계속 유지를 하겠다.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? 뿔이 나겠죠. 화가 납니다. 이를 계기로 국민들은 이 민주화에 대한 요구, 민주화에 대한 시위, 이 민주화에 대한 욕망과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게 됩니다. 그 다음 내용은 뭐냐고요? 바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이어서 6월 민주항쟁의 마음 아픈 또 다른 사건, 이한열 열사님에 대한 영상입니다. 자,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만나보시죠. 안녕!